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잡이가 있는 머그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시간에는 머그잔 오브젝트를 만든 후에 머그잔 표면에 라벨을 적용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그잔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본 도형을 어떤 것을 사용을 해볼까요? 디스크 툴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탑뷰에서 먼저 그려봅니다. 탑뷰에서 먼저 그려보죠. 정확하게 정원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해주고요. 아래쪽 부분에서는 높이 머그잔 이 정도까지 해줍니다.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만들어진 이 디스크의 위치를 정중앙으로 갖다 놓죠. 정중앙으로 갖다 놓기 위해서 F2 키를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가운데로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세그먼트에 대한 설정을 하기도 전에 적용이 됐습니다. 문제가 있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요. 다시 만들어 볼까요? 디스크 툴. 자, 일단 여기까지 해 놓고 뉴메릭을 통해서 세부 설정을 해 봅니다. 사이드의 개수를 증가를 해서 부드러운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한 44 정도로 해보죠. 44 정도로 해주고요. 그리고 세그먼트 증가를 해줍니다. 지금의 세그먼트는 손잡이 부분을 표현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 정도까지 해주고요. 레디어스의 X축과 Z축을 동일한 수치로 해줘야지 정원이 되겠죠. 자, 여기서 5를 빼볼까요? 됐습니다. 자, 이제 정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창을 닫고요. F2 키를 눌러서 센터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적용이 됐죠? 이제 머그잔 모양을 편집을 해주기 위해서 모디파이로 이동을 해줍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렇게 회전을 해준 후에 머그잔을 보면 안쪽 부분이 푹 파여 있죠. 물이 담겨질 그 부분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폴리건 모드 위쪽 부분을 클릭해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의 베벨을 선택을 해서 안쪽에 머그잔의 두께만큼 세그먼트를 만들어 줍니다. 클릭 드래그. 안쪽이죠. 두께만큼 자,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홈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 이번엔 백에서 해보죠.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자, 이때 두께 주의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 정도까지만 해줍니다. 확인을 해보면 자, 이처럼 가운데가 쑥 들어간 컵의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선택된 영역을 해제를 해주기 위해서 빈 곳을 클릭 혹은 슬래시 키를 누르면 되겠죠. 해제가 됐고요. 여기서 이 상태 그대로 손잡이를 만들어주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컵의 상단 부분이 아래쪽 부분보다 넓죠. 자, 그 부분을 모디파이의 타퍼를 통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클릭 드래그 나요. 자, 위쪽 부분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뉴메릭을 열어서 모양을 한번 설정을 해보죠. 컵의 위쪽과 아래쪽 부분에 자연스러운 곡선을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모양을
이처럼 설정을 해 줍니다.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조절을 해보죠. 자, 직접 수치를 통해서 설정을 해봅니다. 90%, 90% 정도. 자,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초기 값으로 되돌려주고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해보죠. 자, 이제 모양이 설정된 모양대로 만들어지는군요. 자, 허리진털, 버티컬의 수치 동일하게 해주고요. 일단 이와 같은 모양이 만들어졌다면 뉴메릭 창을 닫고 나옵니다. 자, 이전과는 다르게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브를 통해서 무브 툴을 사용을 해서 위쪽에다가 올려 놓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봅니다. 컵의 상단부나 하단부를 보면 모서리 부분이 너무 각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벨을 사용해서 좀 다듬을 필요가 있겠죠. 조금 확대를 해주고요. 폴리곤 일단 두 면만 선택을 해주고요. 루프를 사용해서 위쪽 면을 모두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로 이동을 해서 베벨을 통해서 베벨을 사용하니까 각각의 폴리곤의 모습대로 적용이 되는군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죠. 이럴 경우엔 디테일에 머지 폴리곤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나로 합쳐 줍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확대해 보죠. 이 상태에서 다시 멀티플라이로 이동을 해 주고요. 베벨을 사용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모서리 부분이 깔끔하게 처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됐죠? 자, 다시 축소를 해주고요. 이번엔 바닥 부분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폴리곤 그리고 면을 선택을 해주고요. 일단 해제 면을 선택을 해주고요. 지금의 작업에서는 이 그리드의 모습이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옵션을 통해서 그리드의 모습은 잠깐 지워줍니다. 단축키 D키를 눌러서 디스플레이 옵션을 열어주고요. 쇼 그리드를 일단 해제를 해줍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봅니다. 베벨을 선택을 해서 일단 면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면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살짝 아래로 내려줍니다. 됐죠? 자, 그러면 모서리가 예전보다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안쪽으로 조금만 집어넣을까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의 모양 아주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작업이 끝났다면
선택 영역은 해제를 해주고요. 자, 아직 손잡이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컵 모양은 갖춰졌는데요. 여기에서 탭 키를 눌러서 하이퍼 업스를 적용을 해보죠. 하이퍼 업스를 적용을 하니까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처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이퍼 업스는 추가적으로 세그먼트를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표현할 때만 사용을 하십시오. 다시 탭 키를 눌러서 해제를 해주고요. 자, 이제 손잡이 부분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 부분. 자, 손잡이 부분을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손잡이로 사용이 될 폴리곤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자, 손잡이로 만들어질 부분.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부분 역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총 6개의 면이 선택이 됐습니다. 이제 선택된 이 폴리곤을 앞으로 쭉 빼줘야 되겠죠. 손잡이처럼 빼주기 위해서 익스텐드의 모어 스무스 시프트를 사용을 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 앞으로 빼봅니다. 클릭 드래그. 자, 앞으로 쑥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손잡이로 사용할 그만큼만 이렇게 빼줍니다. 조금 더 빼보죠.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해제를 하고 아래쪽 튀어나온 부분을 보니까 컵의 모양 때문에 아래로 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요 면만 선택을 해주고 무브 툴을 사용을 해서 위로 살짝 올려 봅니다. 됐나요? 자, 살짝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살짝 기울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트 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만 더 빼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살짝 빼주고요. 됐나요?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니까 역시 앞으로 나올수록 점점 두꺼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수정을 해보죠. 폴리곤 툴을 선택을 하고 Shift 키를 사용을 해서 모두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치 툴을 사용을 해서 줄여볼까요? 자, 이렇게 줄여줍니다. 자, 그래도 조금 넓군요. 크군요. 조금만 더 줄여보죠. 자, 일단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 됐나요? 됐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 부분과 아랫 부분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는 연결을 해주고자 하는 폴리곤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폴리곤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폴리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멀티플라이의 나이프를 사용을 해봅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탑뷰에서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일단 해제를 해주고요. 나이프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연결해줄 두께만큼 이렇게 잘라줍니다. 엔터 키를 눌러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세그먼트가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윗면과 아랫면을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폴리곤, 그리고 요 면을 선택,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에 있는 면을 선택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컨스트럭트로 이동을 한 후에 컴바인 모어의 브릿지를 선택을 해봅니다. 브릿지를 선택을 하니까 위아래 선택된 폴리건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브릿지라는 이름에 맞게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준 것이죠. 자, 이제 확인해 보면 손잡이 부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손잡이 부분이 다소 투박하게 처리가 됐죠. 이 부분은 포인트 모드를 통해서 수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모디파이에 드래그를 통해서 수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모양을 다듬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일단 이렇게 다듬어 줄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다듬어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작업에서는 보다 섬세한 작업을 해 줘야 되겠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이퍼넙스를 적용을 해보죠. 탭키. 하이퍼넙스가 적용되니까 이제부터 훨씬 부드럽고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이 됐다면 다시 탭키를 눌러서 해제를 해주고요. 이제 만들어진 머그컵 표면에 재질을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서페이스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됐죠? 컬러는 흰색으로 해줘야 되겠죠? 물론 다른 색으로 해줘도 되겠지만 흰색이 깔끔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렉션, 반사 재질이 좀 필요하죠? 한 40 정도로 해봅니다. 40 정도로 해주고요. 컵 표면에 라벨을 한번 적용을 해보죠. T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 타입은 이미지 맵, 이미지의 로드를 통해서 불러옵니다. 머그잔 라벨이라는 두 개의 이미지 파일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인 JPG 파일, 그리고 하나는 TIFF 파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JPG 파일은 투명 정보인 알파 채널이 없기 때문에 적용을 해 보면, 그리고 하나만 사용을 해보죠. 방향, 자, 크기는 한 2 정도로 설정을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위치 위로 끌어올려 봅니다. 됐고요. 자, 현재 보니까 거꾸로 됐네요. 로테이션을 통해서 회전을 해줄 필요가 있죠. 180도. 일단은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컵 안쪽까지 이렇게 라벨이 적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용할 수가 없죠. 실제 이 표면에만 라벨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선택을 한 후에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하이퍼넙스가 적용이 된 상태이군요. 탭키를 눌러서 다시 해제를 해주고요. 아까 해제를 했던 것 같은데 계속 남아 있었죠. 지금 적용된 머그잔 레벨 JPG 파일은 이 흰색 부분이 그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컵의 색깔이 흰색이 아니라면 라벨의 이 흰색 부분도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가령
이미지 에디터에서 브라이트니스를 통해서 밝기를 조절을 해보면 자, 이렇게 그대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투명 정보가 있는 TIFF 파일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죠. 자, 표면상으로 뭐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지만 경계 부분이 알파 채널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컵의 색깔과는 관계없이 라벨 부분만 표현이 됩니다. 그 밖에 경계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이미지 소스를 맵 소스로 사용할 경우에 알파 채널이 포함된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것인지 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살펴보고요. 자, 리무브 텍스처를 통해서 해제를 해줍니다. 자, 이제 요 옆면에만 맵 소스가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서피스 에디터는 일단 닫아주고요. 자, 폴리곤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해제를 했다가 맵 소스가 적용될 그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됐죠? 선택이 됐다면 Change Surface를 사용을 해서 라벨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보죠. 오케이.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서피스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라벨을 선택을 해주고요. 컬러는 흰색으로 해줘야 되겠죠. 흰색. 자, 그리고 T 버튼을 눌러서 알파 채널이 포함된 먹이잔 라벨을 불러옵니다. 크기는 리셋으로 해주고요. 크기는 일단 오토매틱 사이즈를 통해서 크기를 현재 선택 영역에 맞게 설정을 해주고요. X축으로 해야지 정확히 표현이 되는군요. 자, 그런데 보니까 선택되지 않은 영역이 있었나요? 자, 그렇군요. 자,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해제를 했다가 다시 한번 선택을 해봅니다. Shift 키를 사용을 해서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됐나요? 체인지 서피스를 통해서 라벨이라는 이름은 이전에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라벨 2번이라고 해봅니다. 그리고 색깔 흰색으로 해주고요. 됐나요? 오케이. 라벨을 선택을 해주고 T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먹이잔 라벨 TIF 적용이 됐고요. 자, 한 번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리셋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오토매틱 사이즈 X축으로 사용을 해봅니다. 됐죠? 자, 역시 라벨을 보니까 이렇게 뒤집혀 있죠. 자, H축을 180으로 회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잡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방향이 바뀐 이미지를 로테이션을 통해서 바르게 잡아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에디트 이미지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소스에 알파 채널이 있죠. 알파 채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Enable을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Disable은 알파 채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알파 채널이 있는 이미지일지라도 경계 부분이 흰색으로 채워지게 되겠고요. 알파 only를 사용하면 이처럼 흰색과 검정색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라벨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라벨 또한 컵의 표면처럼 리프렉션 즉 반사 재질이 필요하죠. 이전에 40%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40%로 해줘야 되겠죠. 이제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저장을 한 후에 레이아웃 툴로 이동을 해서 확인을 해 봅니다. 세이브. 저장이 됐고요. 샌드 오브젝트 레이아웃을 통해서 지금 작업한 오브젝트를 레이아웃으로 이동을 해 봅니다. 적용이 됐고요. 라벨이 있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 주고요. 됐나요? 됐고요. 그리고 조명을 선택을 해서 좀 이렇게 넓게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요. 스무싱을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라벨도 역시 스무싱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최종적인 렌더 상태로 확인하기 위해서 VPR 됐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만 머그컵의 몸통 부분은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이 됐군요. 자, 다시 모델러로 이동을 한 후에 탭키를 눌러서 일단 해제를 해주고요. 탭키를 눌러서 하이퍼넉스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스위치 투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머그컵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표면에 알파 채널이 포함된 이미지를 적용하는 방법 또한 살펴봤습니다. 지금의 강좌 잘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은 보다 예쁘고 멋있는 머그컵을 표현을 해 보십시오.